K-라면 &PLANC 재분 기술을 통해 비로소 주식이 된 밀가루. 마이너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기후변화 및 병충해에 약한 밀. 라면은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1초에 3,900그릇이 소비되고 있다. 2024년 기준 1년 1,231억 인분 소비.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는 라면에 필수적인 밀이 최초로 재배된 곳이다. 밀은 세계 인구의 40%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인데 높은 고도와 서늘한 기온, 배수가 잘 되고 무기질이 풍부하다는 특징 때문에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농사가 어렵다. 기후변화에 예민해서 성장도 더디고 병충해에도 약하며 지력의 소모가 커서 계속 같은 땅에 심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밀은 57겹의 껍질이 둘러싸고 있고 알맹이는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어 과거에는 부드러운 곡식이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물을 갈아서 쓰는 재분 기술이 등장하면서 밀도 주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이 갈판을 이용하여 돌밀을 갈았지만 재분 기술이 점차 발전하며 밀가루를 얻어냈다. 인간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무발효 빵만 먹다가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발효빵을 얻게 되었다. 밀가루는 효모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루텐빵의 부푼 형태를 유지해주고 반죽을 성형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이 필요하다. 밀의 글루텐 덕분에 여러 형태의 빵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집트인들도 다양한 형태의 빵을 만들었고 재분 기술은 유럽 전역, 아시아까지 퍼져나갔다. 밀가루가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사용된다. 중국에서 면을 삶고 국수 요리법을 개발하다. 마이너스 고기 고명을 올리고 다양한 면을 만들어 먹은 중국. 그런데 중국에서는 밀가루를 이용하여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다. 중국 북부와 내륙은 일교차가 크고 겨울이 길며 수질도 나빠서 물을 끓여서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에 따뜻한 국물 요리와 찜 요리가 발달했고 밀가루 또한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병 6세기경 인류 최초의 국수 조리법. 수인병물에 담가 길게 느린 밀가루 음식이 개발되었다. 귀한 음식으로 황실에서 소비. 국수 요리는 송나라 시대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농업 기술에도 혁신이 일어나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송나라 시기에는 물레방아를 활용하는 재분 기술의 발전과 밀가루의 대중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제 밀가루를 끓이는 탕병은 면이라 불리게 되었다. 송나라 시대 면 요리는 너무나도 인기를 끌게 되었고 면 요리법이 다양해지면서 소고기, 양고기 등 다양한 고명을 얹고 뜨거운 혹은 차가운 면 요리가 만들어지며 면 종류 자체도 많아졌다. 일본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난킨 소바. -1910년 라이라이켄 라면이 관동 대지진 이후 전국으로 퍼지다. 1241년 중국의 면 제조 기술은 한승려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육류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면 요리와는 달리 가다랑 어포나 다시마를 육수로 쓰는 일본식 면 요리인 우동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1871년 청일 수호 조약을 맺고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차이나타운의 중국식 면 요리. 난킨 소바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난징 모든 국수류를 통칭하는 소바집이 문을 열었다. 중국식 소바는 닭 육수를 사용하는데 일본식 면 요리인 우동과 소바는 육식 금지령으로 인해 생선과 해초를 사용한다. 중국식 소바는 외국인 거주지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중국식 소바가 현지화를 하면서 이후 일본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10년 라이라이켄 가게에서 간장 베이스 육수를 사용하고 고명으로 차슈, 죽순, 파를 넣어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만들어 현지화에 성공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값싸고 배부른 음식이 필요했다. 현지화된 라이라이켄 라면이 이 수요를 맞추면서 현재 가치로 3,000원이며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음. 하루 최대 3,000명이 몰려올 정도로 대박을 쳤다. 그리고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라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200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도쿄가 아닌 오사카, 삿포로, 규슈 등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이동식 포장마차를 열었고 빠르게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문화가 생겼다. 라면 포장마차는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피리 소리를 불어서 위치를 알렸다고 한다. 라면은 일본 각지의 식문화와 결합하여 지역 라면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미소사포로, 돈코츠 규슈, 쇼유 라멘 기타 가타시 3대 라면으로 꼽힌다. 1958년 일본에서 인스턴트화된 라면. 마이너스 면을 튀겨 만드는 방식과 닭고기, 채소를 이용한 육수 사용. 1946년 미국의 엄청난 밀가루 원조. 그런데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 정부는 밀가루를 포함한 통제를 강화하여 라면이 시중에서 거의 사라졌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는 조선 및 대만으로부터 쌀 공급이 끊기면서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다. 1946년 미국은 일본에 원조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제공했는데 일본에서는 면 요리가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라면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화되었다. 이때부터 라면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였고 대만계 일본인 기업인 안도 모모우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하게 된다. 안도는 전쟁의 여파로 암시장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이후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다. 우선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닭고기와 채소로 담백한 육수를 제조하고 아내가 튀김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면을 튀기는 면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수분을 줄일 필요가 있었음 방식을 고안했다. 특히 한번 튀긴 면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다시 탱글탱글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튀김 원리를 이용하여 유탕면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1958년 8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면이 탄생했다. 닭고기 육수 강조를 위해 치킨 라면이라고 이름 붙었음. 1958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면 앤드 라면에 스프를 더한 묘조식품.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따로 스프를 두지 않고 면 자체에 국물 맛을 배합했다. 치킨 라면은 TV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2년 만에 1억 5천만 개를 생산할 정도로 빠르게 대성공을 거두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의 인스턴트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볶음밥 등이 유행했다. 치킨 라면을 따라하려는 모조품들도 성행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묘조식품의 치킨 라면은 세계 최초로 스프를 넣은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했다. 스프를 분리하면서 다양한 맛과 향을 잡을 수 있었고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더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컵라면을 발명하다. 마이너스 컵누들의 발명과 인질극을 통한 우연한 홍보. 이제 라면은 해외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1966년에 닛산 식품이 미국 바이어들을 만나 소개하던 중 이들이 라면을 컵에 넣고 포크로 먹는 것을 보고 신제품 개발에 영감을 얻게 되었다. 닛산 식품은 일본으로 돌아가 컵라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5년 뒤인 1971년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개발했다. 컵라면은 특히 건더기를 신경 써서 가득 올렸고 어디든지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을 강조했다. 발포 스티로폼,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을 띄워서 만드는 방식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의 기술이 들어갔다. 대량 생산을 위해 백엔으로 판매되었고 봉지 라면의 4배, 일본에서는 너무 비싼 가격에 더해서서 식사를 하는 것이 버릇없게 여겨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1972년 일본 아사마 산장에서 인질이 219시간이나 감금되었던 사건이 생중계되면서 시청률 89%를 찍었는데 기동대원들이 마땅한 식량도 없이 추위에 떨면서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이후 컵라면의 판매량이 폭등하게 되었다. 매출 33배 증가. 일본의 라면 회사는 컵라면 자판기를 보급해서 뜨거운 물까지 제공했고 1년 만에 2만 대가 설치될 정도로 인기였다. 이제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은 미국으로 진출한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서 닭, 소고기 등 맛을 다양하게 하며 미국인들이 젓가락을 쓰지 못하고 국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면은 짧고 국물은 적게 바꿨다. 인스턴트 라면은 미국에서도 흥하게 되었고 라면이 전 세계에 자리 잡았다. 한국에 들어와 현지화된 라면. 마이너스 모조 식품의 도움, 고춧가루를 넣으며 매운맛 챌린지로 이어진 라면. 6.25 전쟁 후 꿀꿀이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면 묘조 식품의 도움. 한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에 출시된 삼양라면이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한국의 국가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삼양식품의 창업주 전중윤 회장은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꿀꿀이죽에는 단추, 나무 조각은 물론 담배 꽁초까지 들어있었다. 정중윤 회장은 꿀꿀이죽을 대체할 만한 식품의 필요성을 느꼈고 일본에서 봤던 인스턴트 라면을 위해 일본으로 이동했다. 일본 라면 회사 묘조식품은 취지에 공감하여 기술 지원 무료, 로얄티 프리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었는데 핵심 기술인 스프 제조법은 직원들의 반대로 공유하지 않았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차, 묘조식품의 사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몰래 편지로 스프의 배합표를 건네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했다. 1960년대 고춧가루를 넣은 라면 등장.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모습에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1966년 라면 스프에 고춧가루를 추가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이전에는 닭육수 베이스의 순한 맛이었지만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라면이 되었다. 당시 1960만 1970년대 정부 정책으로 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혼식, 분식을 장려 밀가루와 보리 소비를 장려함했기에 밀가루로 만든 인스턴트 라면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었다. 특히 라면은 특수 영양국수로 소개되어 영양가가 풍부한 한 끼 식사로 소개되었다. 한류를 통해 퍼져나가는 라면. 한류 열풍으로 K-팝 밴드 글로벌 OTT를 통해 한국 라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라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별에서 온 그댈 꽃보다 남잔 해외 관광객들이 라면 냄비를 사가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 짜파구리를 먹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발표 이후 55배로 판매량이 커지기도 했다. 그리고 1986년 신라면이 출시되면서 강렬한 매운맛의 깊은 풍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판매되었다. 현재 신라면은 1초에 53개씩 팔리는 글로벌 라면이 되었다. 이후에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퍼지면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유행했다. 불닭볶음면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면서 덴마크에서는 리콜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라면은 현지화에 성공하여 132개국에 수출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계 라면 수출 시장에서 한국 라면은 세계 1위를 찍고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벌거벗은 세계사 211회 요약. 마이너스 밀가루는 어떻게 K-라면이 되었나? 마이너스 밀은 세계 인구 40%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식재료로 높은 고도와 서늘한 기온,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 등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농사가 어렵다. 기후 변화에도 예민하고 성장도 더디며 병충해에도 약하고 지력의 소모도 큰 작물인데다가 과거에는 재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여러 겹의 껍질 그리고 쉽게 부서지는 알맹이 때문에 재배가 쉽지 않았다. 마이너스 중국에서 밀가루를 이용하여 최초로 국수 조리법을 만들어냈으며 송나라 시기에는 물레방아를 활용하는 재분 기술의 발전으로 밀가루의 대중화가 가능해졌다. 면 요리법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고명을 얹으며 뜨거운 혹은 차가운 면 요리가 만들어지고 면 종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국수 요리는 일본으로 넘어가 1910년 라이라이켄 가게에서 간장, 베이스 육수, 차슈, 죽순, 파를 넣어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만들어 현지화에 성공했다.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로 값싸고 배부른 음식이 필요해지자 완전히 대박을 쳤고 1923년 관동대 지진을 계기로 200만 명의 이재민이 이동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마이너스 한편 일본은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으로 라면이 거의 시중에서 사라졌지만 1946년 미국이 일본에 원조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밀가루 제공으로 인해 일본에서 면 요리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안도 모모우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하면서 면을 튀기고 닭고기, 채소로 담백한 육수를 만들어냈다. 결국 1958년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치킨 라면이 탄생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면 자체의 국물 맛을 배합했지만 묘조식품이 세계 최초로 스프를 따로 마련하고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하였고 이후 라면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 1971년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개발되었고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화에도 성공했다.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꿀꿀이죽을 대체하고자 삼양식품의 창업주 전중윤 회장이 묘조식품의 도움을 받아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졌다. 1966년부터 라면 스프에 고춧가루를 추가하면서
한국에서 대중화가 되었고 특히 1960만 1970년대 정부 정책으로 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혼식, 분식을 장려하면서 라면은 특수 영양국수로 소개되었다. 이후 한류한국 콘텐츠의 발전, 불닭볶음면 현지화를 통해 현재는 한국 라면이 세계 1위를 찍게 되었다. 정말이지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 서울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18년 전이면 1908년 대한제국 시기인데 디귿디귿 7월 상순부터 이러면 8월은 어쩔지 유유. K-라면 앤드 프리버드치. 오늘은 어제 8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 211회. 밀가루는 어떻게 K-라면이 되었나?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라면. 일반적으로 라면은 밀가루로 뽑은 면을 익힌 후 기름에 튀기거나 유탕면, 그대로 말려건면, 분말 스프와 함께 포장된 형태의 즉석식품인데요. 이런 라면은 정량의 물을 넣고 물이 끓은 후 면과 스프만 넣고 3-4분 정도 끓이면 완성되는 간편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한 해에만 1231억 인분이 소비되고 초당 3,900그릇이 소비된다고 하니 말 그대로 라면이 메가 글로벌 푸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요즘은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K-라면들이 세계 라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날 벌거벗은 세계사 211회에서는 밀가루에서 시작한 면, 그리고 그렇게 만든 면을 활용한 중국의 면, 일본의 라멘, 우리나라의 라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었습니다. 밀가루와 면의 탄생.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국수는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만든 식재료인데요. 그리고 밀가루는 곡물밀로 만드는 재료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가량이 주식으로 삼는 밀은 이날 방송에 따르면 고대부터 재배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밀이 본격적으로 주식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분 기술의 탄생으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 나탈 형태 그대로 조리해서 먹는 쌀과 달리 밀은 그 나탈을 빻고 가루를 내 밀가루로 만든 뒤 여러 형태로 조리 가공을 해서 먹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밀가루를 만들어 얻던 대표적인 식량 형태가 빵이었다고 하네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도 빵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초기 형태는 무발효 형태의 빵이었다고 하며 이후 발효를 위한 효모가 더해지고 밀가루 자체가 가진 글루텐 성분 덕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달한 제분 기술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 전역과 아시아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며 그렇게 밀가루는 전 세계의 주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한 나라는 이런 밀가루로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면의 전성기를 끌어낸 중국. 바로 밀가루 음식의 문화를 꽃피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단순히 빵 형태만이 아닌 현지 기후 등과 맞물려 삶거나 찌는 등 여러 형태로 밀가루 요리법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병이라고 했는데요. 밀가루를 끓이는 방식은 탕병, 찌는 형식은 증병, 밀가루를 붙이는 방식은 전병이라 일컬었죠. 탕병이나 증병은 몰라도 우리나라서도 전병이란 말은 익숙하긴 하네요. 히읗 지읒 메밀 전병 좋아하는데 히아이와. 그리고 6세기경 인류 최초의 국수 조리법이 중국에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물에 담가 길게 느린 밀가루 음식이란 의미로 수인병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53만 2549년경에 편찬된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합농서인 제민요술에는 이러한 수인병 조리법이 수록돼 있었다고 하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수인병은 밀가루를 곱게 채친 후 고기 국물을 넣고 반죽하며 반죽을 젓가락 굵기로 만들고 30cm 길이로 잘라 물에 담가두며 이후 손으로 반죽을 눌러 얇게 만든 뒤 끓는 물에 넣고 삶아 먹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칼국수나 수제비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다만 당시에는 밀가루가 귀한 식재료였던 만큼 수인병은 황실에서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먹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황금의 왕조라 불렸던 송나라 시절에 들어서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나라 시기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밀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물레방아의 전국적인 보급을 통해 대규모로 밀가루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서민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밀가루를 비롯해 여러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확산되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며 아울러 면의 형태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밀가루를 끓이는 탕병은 면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하네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송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면요리가 대중화되면서 면요리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면은 중국에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도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면과 라멘의 발달. 1241년 송나라로 유학을 왔던 앤니 베넨 스님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송나라의 제분 기술을 배워왔으며 이를 통해 일본 면요리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일본 대표 면요리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바로 우동이었는데요. 육류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면 요리와 달리 일본의 우동은 가다랑어포나 다시마를 쓰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우동이라는 이름은 중국식 만둣국인 훈툰에서 운돈을 거쳐 우동으로 발음이 돼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9세기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이 강제 개항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면 요리가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바였습니다. 19세기 메이지 시대 초기 개항한 일본의 항구에 중국,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차이나타운에서 첫 선을 보인 중국식 면 요리가 난킨 소바였다고 하는데요. 난징에서 온 소바, 그러니까 중국식 면 요리인 난킨 소바는 일본의 우동이 생선과 해초로 육수를 낸 것과 달리 단육수로 국물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일본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최초의 일본 라면이 탄생하게 됐다고 하죠. 이날 방송에서는 1910년 도쿄에 개업한 라이라이켄을 꼽았는데요. 중국식 소바와 달리 일본인 입맛에 맞춰 간장 베이스 육수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 라이라이켄 라면은 고명으로 차슈, 죽순, 파를 넣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라이라이켄 라면은 당시 급격한 근대화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에게 값싸고 배부른 메뉴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준비된 국물에 면만 넣으면 몇 분 만에 라면이 완성되는지라 빠르게 먹을 수 있던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라면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여파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대지진으로 점포를 잃은 라면 상점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이동 포장마차 형태로 라면을 팔면서 라면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의 라면은 각지로 퍼져 각 지역의 특징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후 미국의 밀가루 원조와 인스턴트 라면의 탄생.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밀가루를 포함 식량 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밀가루로 만들던 라면도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1946년 미국이 대규모 밀가루 원조를 해주면서 일본에서는 다시 밀가루 요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라면의 대중화를 이끈 것이 탄생했는데 바로 인스턴트 라면이었는데요.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니신식품에서 나왔는데 당시 니식식품의 설립자 안도 모모우쿠는 암시장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때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웠던 생면의 문제를 면을 튀기는 유탕면 형태로 해결하면서 이러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초의 라면은 지금과 다르게 스프가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탕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면 자체의 국물 맛을 배합한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인스턴트 라면은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요. 탄생한 해였던 1958년 1300만 개의 판매량은 1960년에 이르면 1억 5천만 개까지 늘어났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1960년대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스턴트 라면 회사들도 우후죽순 생겨났고요. 그런데 이 시기 묘조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스프를 별첨한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 인스턴트 라면계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맛의 풍미를 끌어올린 오늘날 라면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니신 식품으로 돌아오면 봉지라면 형태로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냈던 니신 식품은
세계 최초의 컵라면인 컵누들을 상용화한 회사기도 한데요. 이런 컵누들로 미국 시장 공략을 나섰다고 하죠. 무튼 그렇게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 그렇지만 인스턴트 라면 하면 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라면 연간 소비량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라면은 정말 일상에 함께하는 식품인데요.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에서 출시된 삼양라면이었는데요. 당시 삼양식품 창업주 전중윤 회장은 전후 어려운 우리나라 사정에서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들여오면 좋을 것이라 여겨 일본로 향했는데요. 처음 전중윤 회장이 컨택한 곳은 니신식품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제조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지라 대신 최초의 스프별첨 라면을 만든 묘호식품의 도움을 받아 인스턴트 라면 제조법을 전수받아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나라서 인스턴트 라면이 그렇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형태기도 하고 아울러 일반적인 국수면발과 달리 꼬불꼬불한 모양의 면발 역시 어색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본식의 닭고기 육수 베이스도 한국인의 입맛에 그리 맞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1966년 한국의 라면 스프에 고춧가루가 추가돼 한국인의 입맛을 잡는 맛으로 변모하면서 인스턴트 라면이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당시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 운동을 국책으로 전개하면서 밀가루로 만든 인스턴트 라면 역시 적극 권장했다고 하며 라면을 특수 영양국수로 소개하는 등 이를 통해 인스턴트 라면이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1966년 240만 개가 판매됐던 라면은 1969년 1500만 개를 판매하면서 급격한 판매량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류 열풍을 따라 우리나라의 K-라면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불닭볶음면 등이 SNS의 챌린지 열풍을 통해 K-라면을 더 널리 알렸다고 하조이어지요. 실제 2023년 기준 세계 라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2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울러 연도별 라면 수출액 역시 2019년 4억 7천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12억 5천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새삼 K-라면의 저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먹었던 라면이 맛있었나이아이와